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으면서 조국 땅 여러 곳을 돌아본 우리는 개성으로 기행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미리 생각은 했어도 개성 땅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소나무와 돌이 많다고 그대로 이름 지어 불러온 송악산 남쪽 기슭에 펼쳐진 개성시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개성 땅의 변모된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초가집들만 옹기종기 들어앉았던 개풍군과 장풍군, 판문군 소재지들은 물론이거니와 니들도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도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성시의 행정구역은 개성시와 개풍, 장풍, 판문 등 3개의 군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자연 지리적으로는 아홉이령 산줄기가 뻗어 있고 동쪽에는 림진강, 서쪽에는 예성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데가 여러 곳이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개성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간 곳은 개풍군에 있는 풍덕벌이였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봄에는 가물 피해, 여름에는 짠물 피해를 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 고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용산마을 김대겸 관리원장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 걱정도 많이 했고 짠물 피해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강포에 배수관문을 막기 전에는 우리 벌의 농민들이 1년 내내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이 서해바다 짠물이 밀려들어서 망쳐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래한 수령님께서 여기에 한강호 배수관문을 막아주신 이후부터는 우리 농민들이 영영 물난리를 모르고 해마다 만풍년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해 전인 1957년 8월 어버이 수령님께서 무더운 삼복도이도 마다하시고 여기 풍덕벌에 찾아오시어 신해방지구 농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 오늘은 수리화가 완성된 벌에서 억년 물 걱정을 모르고 해마다 풍년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장풍군 농촌마을마다에서 보게 되는 강내의 밭의 풍년작황도 우리의 눈을 끌었지만 오래전부터 유명하다는 개성지방의 복숭아는 가수원마다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향기로운 복숭아 맛의 정신을 팔았던 우리가 판문 땅으로 가서 들린 곳은 참외밭이었습니다. 꿀맛이 난다는 노란 참외와 시원한 수박을 비롯한 남새 농사를 잘 짓는 개성 땅의 전변은 새로 생겨난 저수지들의 덕이었습니다. 개성시에 있는 송도 저수지와 개풍군의 옥년 저수지, 판문군의 독수 저수지를 비롯한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저수지들은 논밭에 생명수를 주는 관계용수로만이 아니라 신선한 물고기를 많이 길러내는 양어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풍군을 비롯한 개성 지방의 여러 곳에서 자주 볼 수 있은 것은 마음 놓고 뛰노는 사슴떼였습니다. 아마도 인삼꽃 향기 풍겨오는 개성 땅에 정이 든 것 같습니다.
개성이 인삼으로 유명하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어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인삼밭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참말로 인삼꽃과 열매는 볼수록 신비스럽게 생겼습니다. 특유한 인삼 향기가 군에 넘쳐나는 개성 인삼 가공 공장을 찾았을 때는 인삼 수확이 끝난 뒤여서 직장들마다 가공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공장 기술 일꾼들은 인삼에 들어있는 약 효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생불로하는 명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삼은 그 가공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개성 지방의 비옥한 토양에서 다른 데 없는 희귀한 영양물질만 흡수하면서 자라서인지 실하고 색깔 좋은 고려 홍삼은 보기만 해도 그 약효가 당장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전날에는 권세 있고 돈 많은 특권 지배층만이 독점했던 개성 인삼이 오늘은 우리 인민들의 무병장수 보약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수십 가지 효능 높은 약으로 가공되어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인삼은 보약으로만이 아니라 고급 기호 식료품으로도 가공되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지방 특산의 하나로 불리우는 개성 인삼술은 국제시장들에서 여러 번 금메달을 받아 더욱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삼 제품을 인상 깊게 본 우리는 개성 방직 공장도 찾았습니다. 인민들을 더 잘 입히시려는 오보이 수령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일본 놈 때는 선현 형무사딸이었고 리승만 통치 시대 때는 숱한 애국자들을 가둬냈던 형무사딸입니다. 1950년 해방이 돼서야 여기서 나와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담장이 바로 그때 그 담장입니다. 일본 놈들과 리승만이가 인민들을 가혹하게 통치하던 그 감옥 자리에 현대적인 방직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충분히 갖추고 문양 고운 여러 가지 천을 해마다 수만 리터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개성 방직 공장에서 생산되는 격자 무늬천은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성 수의 수출품 공장에서 근면하고 재능 있는 개성 여성들의 수의 솜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12세 모시천을 곱게 짜서 산뜻한 조선옷을 지어 입어 세상의 이름을 날리던 개성 여인들의 섬세한 바느질 솜씨가 오늘은 각종 수혜품들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개성 지방은 특산물이 참으로 많이 생산되는 고장입니다. 왕골로 씨실과 날씨를 곱게 꼬아서 만들어내는 초물 공예품들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초물 벽걸이를 비롯한 120여 가지의 초물 공예품들은 전문 생산 협동조합들에서만이 아니라 가정부인들도 짬짬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려 청자기의 전통을 살리면서 현대적 미감에 맞게 그 형태와 질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는 도자기 제품들은 섬세하면서도 부드럽고 우아한 맛으로 해서 누구나 욕심을 내게 되는 개성의 특산품입니다. 자체의 힘과 기술을 가지고 중소화학공업과 철제일용공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개성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큰 힘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개성 땅 이모저모를 주의 깊이 돌아본 우리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역사를 더 알고 싶어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일찍이 통일국가로서 세상에 그 이름 널리 알려져 있던 고려 500년의 역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국보적인 유물과 사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려 봉건 왕조의 궁성으로 되어 있던 이 만월대는 1361년에 외적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송악산 기슭에 그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고려 도읍으로 번성했던 개성 지방의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들이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개성시 선죽동에서 동북쪽으로 1km 정도 가면 처음에는 대명궁으로 부르다가 1310년대에 성균관으로 불렀다는 옛 건물이 있습니다. 개성 성균관은 고려 시기의 국가교육기관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수백 년 자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들은 이 건물의 오랜 역사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개성 땅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먼저 생각하게 되는 개성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에는 선조들의 뛰어난 금속 주조술을 보여주는 연복사종이 있습니다. 흘러온 역사를 조용히 더듬어보는 우리의 귓전에는 선조들이 울리던 그날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자선선 귀중한 국보로 간직해오던 개성 남대문과 연복사종은 미제 침략자들에 의해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0년 12월
미국 놈들의 야수적 폭격으로 남대문은 완전히 파괴되고 연록톤에 달하는 연복사 정도 27개소의 상처를 입은 채 떨어졌던 것을 전후 1955년에 원상대로 복구했습니다. 고려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의 이야기와 함께 보존되고 있는 선주교입니다. 고려 시기 돌다리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선주교에는 정몽주의 빗자욱이라고 전해지는 판돌이 있습니다. 선주교 맞은쪽에는 2개의 표층비가 있습니다. 수십 톤의 무게를 가진 돌을 생동한 형상수법으로 다듬어 놓은 거북이 돌 조각을 보면서도 우리는 선조들이 이룩한 재능 있는 석조 기술의 일단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려 31대 왕이었던 공민왕과 그의 아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건설했다는 이 무덤은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과 기술의 일단을 볼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흔히 석조각 박물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덤에서 파괴된 병풍돌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1900년대 초 일본 놈들이 이 무덤을 도굴해 가면서 폭파해버렸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연 폭포에서 골짜기를 따라 1km 정도 올라가면 관음사가 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웅전의 닷집과 유물은 오늘도 귀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소리 십리 밖에서도 들린다는 박연 폭포가 대웅산 밑에 있습니다. 옛날 그 은우가 3000층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니 하늘의 은하수 떨어지는가 의심하면서 비류직하 3000척 의시은하 락구천이라는 글발을 새겼다는 명바위. 박연 폭포 옆에 있는 봄사정으로 오르던 우리는 한 가정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 이 천하의 명순지에서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살 때 기부했습니까? 14살 때 왔습니다. 그럼 몇 년도가 됩니까? 63년도입니다. 63년 됩니까? 예. 가족들은 몇이나 됩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계시고 예, 이제 우리 처가 있고 예. 이 가족들이 둘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맡아보십니까? 개성시민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하시는 예. 거예요? 정말 이잔수님의 배려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개성시민병원 내과 과장을 하는 그런 크나큰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제 자식이 지금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지금 외국어 학원에서 나서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배울 나이가 되면 대학까지 거저 공부시켜주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조국의 품이 있어 사람들은 저리도 즐거워하고 시름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유한 민속놀이가 있어 더 깊은 추억으로 남게 될 박연을 뒤에 두고 우리는 고려동으로부터 잔암동에 이르는 조선식 기와집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개성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 깃든 기와집들을 잘 보존하도록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짐작은 했지만 정작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개성 사람들의 고유한 생활의 향취가 풍겨왔습니다. 일본 놈과 리승만 통치 밑에서 살 때에는 학교 문전에 가보기 힘들던 많은 개성 사람들이 오늘은 인구 3명당 한 사람이 무료 교육의 혜택으로 성도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송악산 기술계는 개성 학생소년궁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성 지방의 학생소년들을 위해 나라 형편이 어려웠던 1956년에 궁전을 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뜨거운 그 사랑은 개성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고 있으며 배를 이어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 소년들은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전문예술단을 가지고 있던 개성에서는 오늘도 민족예술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찾는 곳마다에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아 안던 우리는 개성시 인민병원에도 들렸습니다.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법으로 된 조국의 고마운 품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성 사람들의 즐거운 생활의 한순간이 펼쳐지곤 하는 통일관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먼저 찾고 있는 개성 지방의 특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약이 되면서도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는 인삼 통닭곰도 개성 특식이지만 다시 찾아낸 개성 추어탕이며 구미를 돋구는 신설로, 약밥, 우메기, 경단을 비롯한 고유한 조선 민족 음식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도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대 조국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구상을 가슴 뜨겁게 받아안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꽃같은 청춘 시절을 홀로 보내면서 환갑을 넘긴 저 할머니는 오늘도 님진강 건너편에서 산다는 가족들을 기다리며 일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좋은 옷감이 자주 생기고 해마다 풍년나달이 쌀독에 넘쳐나지만 갈라져 사는 부모 처자들과 햇살밥 한 그릇 나누지 못하는 개성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주려는 듯 날새들만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한참 가면 대성동 마을에서 사는 아버지와 형님을 만날 수 있으련만 이 아들은 40살이 잡히도록 단 한 번도 이 길을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철길을 따라 몇 시간이면 서울과 평양으로 가고 오면서 헤어졌던 혈육들이 만날 수 있으련만 남으로 달리던 열차들은 개성 땅에 오면 부득불 멎어야 하니 이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군사분계선이란 표말이 꽂혀 있어 한나라 강토가 둘로 갈라지고 한 피줄을 이은 가족 친척들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20세기의 인간 비극사가 오늘 조선 땅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어와 민족이 다른 외국 사람들까지도 조선의 분단을 같이 우려하며 동정해주고 있는 이 시각, 역사학을 전문하는 저 동포는 참을 수 없게 쓰려오는 아픔을 심장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국사를 논하는 정객도 아니고 기업을 경영하는 상고인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놓은 역사와 문화 전통을 사랑하는 역사 연구자의 한 사람입니다. 유구한 조선 역사를 생각해보는 나의 눈앞에는 지금 분단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 지맥으로 따 있는 조국 땅이 둘로 갈라져 있고 부모 친척들이 헤어져 살고 있으니 이 참담한 현실을 놓고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여기서는 소리만 쳐도 대답할 수 있고 팔만 벌려도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지적이 아닙니까? 예로부터 지구에 나라들이 생기고 국경을 가르는 표말은 박은 적 있어도 한나라 땅에 한 민족이 서로 오고 갈 수 없게 콘크리트 장벽과 철조망을 쳐서 국경 아닌 국경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아직 동서고금에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조국 땅이 둘로 갈라져야 합니까?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답해보시오. 세계의 양심이요, 대답해보시라. 이것은 조선의 평범한 역사학자 한 사람만이 호소가 아닐진데 민족에 넋이 살아있다면 그 누구도 통일성업에 절대로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살아온 우리는 예로부터 한 핏줄을 이은 단일 민족인데 어이하여 참기 힘든 민족 분단의 비극을 21세기가 다 되어오는 오늘까지 겪어야 합니까? 결코 조선은 갈라져서는 안 되며 민족의 분단은 끝장나야 합니다. 우리는 개성에서 기행의 길을 멈추게 됩니다. 허나 우리의 기행은 끝나지 않았으며 통일된 남녘 땅으로 찾아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있던 날에는 처가집들만 옹기종기 들어앉았던 개풍군과 장풍군, 판문군 소재지들은 물론이거니와 니들도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도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성시의 행정구역은 개성시와 개풍, 장풍, 판문 등 3개의 군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자연 지리적으로는 9일령 산줄기가 뻗어 있고 동쪽에는 림진강.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 걱정도 많이 했고 산물 피해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강포에 배수관문을 막기 전에는 우리 벌의 농민들이 1년 내내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이 서해바다 짤물이 밀려들어서 망쳐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에 한강호 배수관문을 막아주신 이후부터는 우리 농민들이 영영 물난리를 모르고 해마다 만풍년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으면서 조국당 여러 곳을 돌아본 우리는 개성으로 기행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미리 생각은 했어도 개성 땅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소나무와 돌이 많다고 그대로 이름지어 불러온 송악산 남쪽 기슭에 펼쳐진 개성시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개성 땅의 변모된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저쪽에는 예성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데가 여러 곳이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개성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간 곳은 개풍군에 있는 풍덕벌이였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봄에는 가물 피해, 여름에는 짠물 피해를 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 고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용산마을 김대겸 관리원장에게서 들었습니다.